모던 앱을 위한 HTML5 플러스 CSS3 바이블 1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책의 1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걸쳐서 있는 구글 크롬 설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폴더 열기 기능과 개발 전용 폰트를 설명하고 이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그럼 기본적인 오늘의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입력을 할 수 있는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HTML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은 글자, 즉 텍스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텍스트 에디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글자가 아닌 것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표적인 예로는 어린이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진 스크래치나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하고 있는 블루프린트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들은 텍스트가 아니라 비주얼적인 블럭을 쌓음으로써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주얼 스크립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필요한 두 번째 프로그램은 그렇게 작성한 코드를 실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HTML 개발의 경우 우리가 작성한 텍스트를 웹브라우저가 읽어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웹브라우저가 코드를 실행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언급했던 두 가지, 그러니까 텍스트 에디터와 이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간단하게 IDE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나 제트브레인에서 제공을 하는 그 제품군들이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웹개발이라는 업계에서는 텍스트 에디터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개발 과정에서 이를 실행해서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으로 구글 크롬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럼 우리도 구글 크롬을 함께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컴퓨터는 깨끗하게 포맷을 한 상태라 지금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이 마이크를 동작시키기 위해 설치한 프로그램 이외에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 크롬을 설치하라고 제공을 해줬다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상콤하게 실행을 해주시고요. 주소창에 google.com이라고 입력을 해서 구글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구글 크롬이라고 검색을 해서 구글 크롬 다운로드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나오게 되면 바로 크롬 다운로드라는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눌러서 동의 및 설치를 눌러서 저장을 하거나 실행을 해서 구글 크롬 인스톨러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할 때는 지금 화면과 같이 초기화 중이라는 것부터 나와서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크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것이 뜨는데요. 크롬 설치는 이것으로 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다가 곧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입력을 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는데요. 주의할 것이 있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까지 입력하기 귀찮아서 비주얼 스튜디오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니라 아까 언급했던 통합 개발 환경 비주얼 스튜디오 IDE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용량이 크고 어마어마하고 다양한 개발을 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이 설치가 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요걸 클릭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이트로 넘어가서 다운로드 for 뿅뿅뿅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시면 윈도우가 뜨겠고 맥을 사용하고 계시면 맥이 뜰 텐데 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다운로드 되면 인스톨러를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설치 과정은 엄청나게 간단하지만 다음을 누르는 과정에서 동의함 한번 눌러주시고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나올 때는 체크를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요거를 체크해야 이후에 설명하는 탐색기에서 디렉터리 열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음을 누르고
설치를 눌러주시게 되면 설치가 상콤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지금 화면과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시작의 체크를 눌러서 마침을 눌러주시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도 간단하게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을 해서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실행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주신 상태에서 파일에 뉴 파일을 눌러주시거나 컨트롤 N 단축키를 눌러서 파일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파일에서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단축키 컨트롤 S 버튼을 눌러서 적절한 폴더에다가 예제 파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버에다가 이그젠플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는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뒤에다가 꼭 .html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HTML 코드라는 걸 나타내는 확장자입니다. 파일 이름은 hello라고 짓겠고요. 전체적으로 hello.html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한 이후에는 이제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HTML이라고 입력을 하다 보면 HTML, HTML5, HTML, XML이라는 것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HTML 버전은 HTML5이기 때문에 요걸 눌러주시고 상콤하게 엔터를 눌러주시면 지금 화면과 같이 코드가 자동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는 요 body라는 부분 안에다가 h1이라고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꺾은 괄호 열고 h1하고 닫아주시면 자동으로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다가 hello world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파일에 세이브를 누르시거나 컨트롤 S를 연타를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방금 파일을 저장을 했던 C 드라이버의 example 아래에 hello라는 걸 찾아서 위치를 확인을 해주신 뒤 구글 크롬을 실행을 해주시고 요거를 드래그해서 놓아주시게 되면 방금 만들었던 HTML 페이지가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크게 텍스트 에디터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요 뒤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바로 텍스트 에디터 되겠고요. 요 앞에 있는 구글 크롬이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실행 방법을 아셔야 앞으로의 내용을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으니 꼭 따라해서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메뉴들이 모두 영어인데요. 물론 영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공부를 할 때 요 영어 메뉴 신경 쓰랴 요 프로그래밍 언어 신경 쓰랴 하다 보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메뉴를 한글로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물론 그냥 쓰겠다고 하시면 그냥 쓰셔도 전혀 무관한데요. 한글 언어팩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왼쪽을 보시게 되면 아이콘이 5개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콘은 파일 관리, 두 번째는 검색, 세 번째는 소스 컨트롤, 네 번째는 디버그, 다섯 번째는 확장 기능을 설치하는 아이콘 되겠습니다. 이 책의 범위에서는 첫 번째 아이콘 파일 관리, 두 번째 검색, 다섯 번째 있는 확장 기능 설치 정도만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에 있는 기능은 GitHub을 다루실 때 배우게 되실 거고요. 디버그 기능 같은 경우에는 HTML을 할 때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서버 개발이나 다른 개발을 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다섯 번째에 있는 확장 기능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코리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코리안 랭귀지 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랭귀지 팩을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리스타트 나우를 클릭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껐다가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메뉴가
한국어로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폴더 열기 기능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폴더 열기 기능을 사용하면 파일 관리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5개의 아이콘 중 첫 번째에 있는 파일 관리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신 뒤 여기 폴더 열기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폴더 열기라는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적당한 폴더, 방금 생성한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폴더가 열려서 왼쪽 화면에 나오게 되고요. 이 아이콘들을 사용을 해서 파일을 추가적으로 생성을 하거나 폴더를 추가적으로 생성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하실 때 체크 버튼에 모두 체크를 해주셨다면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오픈 위드 코드라는 이러한 항목이 생성이 됩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해당 폴더가 열리게 되고요. 이를 활용을 해서 여러 파일을 쉽게 관리를 하고 넘어다닐 수 있으니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파일 관리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하나 더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구글 크롬을 띄워둔 상태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파일을 여기에서 드래그를 해서 이 탭 쪽에다가 상콤하게 넣어주시게 되면 곧바로 코드가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하면 코드를 바로바로 실행해 볼 수 있으니까 편리함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크롬에서 한번 실행을 한 코드는 변경을 해주시고 저장을 누르고 새로 고침을 누르면 파일의 변경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번 드래그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코딩 전용 폰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기본적으로 고정폭 글꼴이라는 폰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장 등에서 메모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본적인 글자 작성 프로그램에서 글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폰트는 대부분 세리프나 산세리프라고 부르는 폰트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할 테니 일단은 고정폭 글꼴과 관련된 내용만 언급을 하도록 할 텐데요. 현재 입력한 글자들을 보시게 되면 그 글자들의 너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A는 굉장히 크고 대문자들은 큰데 대문자 안에서도 A랑 H는 넓지만 K는 조금 좁아 보인다든지 J는 더 좁고 L도 좁고 M이나 N은 넓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일반적인 폰트는 그 너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보시게 되면 모든 글자들의 너비가 대소문자 구분 없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정폭, 폭이 같은 글꼴을 사용을 해야 개발을 할 때 조금 더 코드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아쉽게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고정폭 글꼴은 한국어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를 입력을 하고 영어 알파벳을 함께 입력하고 보면 너비가 뭔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를 넣어서 중간중간 확인해 보게 되면 조금씩 밀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잘 안 보이니까 한 번 더 복사를 해보게 되면 조금씩 너비 차이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한국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어를 사용을 해서 이 코드에다가 설명을 달거나 아니면 한국어를 출력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쓰는 경우가 꽤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어도 지원하고 고정폭 글꼴도 지원하고 개발할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폰트를 하나 설치하도록 할 텐데요. 구글 검색창에서 D2 코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네이버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한국어 개발 전용 폰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개발 전용 폰트는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가장 최신으로 나와 있는 버전인 1.3.2 버전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다운로드를 완료를 하면
파일을 클릭을 해서 열어주시고 압축을 상콤하게 풀어주신 다음에 D2 코딩 얼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을 클릭을 해주시고 선택을 한 다음에 설치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간단하게 폰트 설치가 완료가 되는데요.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 파일에서 기본 설정을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맥 같은 경우에는 파일 왼쪽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나올 텐데요. 그거를 클릭을 한 뒤 프리퍼런스로 들어가면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화면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여러 설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텍스트 편집기라는 항목에서 글꼴을 눌러주시게 되면 글꼴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D2 코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기만 하면 폰트 설정이 완료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폰트가 깨져서 고정폭 글꼴이 아닌 다른 폰트로 나오신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껐다가 켜주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글자가 너무 작은데요. 저 눈이 안 좋은 편이라서 한 2배 정도로 폰트 사이즈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면 크기도 변경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방금 입력한 폰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전용 폰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지원하는 고정폭 폰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입력했을 때 완벽한 정사각형으로 구현이 되며 정확히 요 영어의 2배로 표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요 글자들을 입력을 할 때 글자들이 밀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밀리지 않고 딱딱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